안녕하십니까. 저희는 8fit 팀의 왕로 송진선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 화장 문화 중에서도 화장 방법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주제 선정 이후 시대별 화장 방법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저희 조원들 모두 한국, 카자흐스탄, 중국 이렇게 모두 다른 국가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니자랑 왕루랑 함께 한국의 화장품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에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다음은 시대별 화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저는 한국의 고대 시대 화장법이 궁금해요. 그럼 저희 고대 시대 화장 방법에 대한 신문을 한번 볼까요? 네. 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어떡하지? 왕로, 이렇게 고대시대 때는 돼지 기름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붉은 입술과 연지 화장을 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고대 단군 신화에는 화장에 대한 숨겨진 의미가 있었는데요. 바로 동굴에서 지낸다는 것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싶은 욕구를 표현한 것이고, 마늘과 쑥은 미백과 피부 미용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곰과 호랑이가 함께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 화장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와, 단군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 다음 시대는요? 그 다음 시대인 삼국시대의 신문 기사를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삼국시대 화장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구려 시대 사람 왕루입니다. 우리는 눈썹 작고 무투하게 볼을 연체하정, 입술을 붉게 하는 하정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제 사람 마니자입니다. 우리는 쌀뜨물로 세수를 하고 하얀 피부를 선호했습니다. 화장은 은은하게 했습니다. 아, 맞아. 우리도 쌀뜨물로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분을 칠해 피부를 하얗게 표현했어요. 눈썹은 크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신라 사람 배율입니다. 신라는 연지를 만들어서 이마와 뺨에 이렇게 연지를 칠했고 불교 영향으로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또한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시대별로 다양한 화장 방법이 있었네요.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럼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모두 비슷하지만 다른 화장 문화를 가지고 있었네요. 저는 고구려 시대는 특히 예뻐 보이네요. 언니, 고구려 시대의 벽화를 보이면 언니, 고구려 시대의 벽화를 보면 이렇게 볼과 입술이 붉은 모습을 보이네요. 정말 붉게 색칠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백제시대 화장 문화입니다. 백제시대는 고구려 시대와 다르게 연지 화장을 하지 않고 옅고 투명하게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현재 백제시대의 화장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일본 자료에 의하면 일본이 백제로부터 화장 기술을 전수받아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라시대입니다. 신라시대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도 화장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화랑이라는 신분입니다. 이 화랑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 사상을 기반으로 남성인 화랑들도 여성들 못지않게 화장과 장신구로 아름다운 모습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다음 조선시대입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은은한 화장을 즐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사대부 여인들이 화장한 모습이 화장 전 모습과 달라 보이면 결멸하는 문화로 인해서 어느 시대보다 부드럽고 스며드는 화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선시대의 화장법을 동영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오늘은 조선시대 때 유행했던 화장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먼저 피부 화장은 이 녹두가루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연지 화장을 할 건데요. 이 꽃잎 가루로 이제 해볼 거예요. 이렇게 연분홍빛 화장이 이성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입술을 발라볼 겁니다. 입술은 이렇게 한 듯 안 한 듯 연분홍빛으로 많이들 발랐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눈썹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가늘고 긴 실 눈썹 같은 눈썹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짠! 이게 바로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메이크업 화장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하실 수 있겠지요? 오늘도 예쁜 화장하세요. 우와, 정말 은은한 화장법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죠? 다음은 근대부터 현재까지의 화장 문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한국은 화장품의 유입으로 화장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1945년도에 화장 문화가 일시적으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0년대에 들어서는 다시 화장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화장이 승화되고 여성들은 색조 화장을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컬러 TV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가 많이 유입되어 입체감 주는 메이크업이 발달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화장품 모델로 활동하는 화보를 보면 자연스러운 화장이 대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K-뷰티라 불리는 한국 여성들의 화장법과 화장품을 새로운 한류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화장은 화장품과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의하여 예전과 같은 화장술의 격차가 없어지고 화장으로 짐작할 수 있었던 직업, 연령, 계층 등을 알 수 있었던 의미의 표현이 모호해지면서 현재 화장 문화는 하나의 개성 표현 방식 수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라크에서 온 벨라 친구의 한국 화장품에 대해 의견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라 나라의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한국 화장품을 사용해 볼 때 느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 화장품 써봤는데 정말 다 버렸어요. 가져왔던 화장품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한국 화장품 쓰면서 정말 제일 느꼈던 좋은 점은 요즘은 나온 화장품 피부 관리 도움이 돼요. 미백이나 주름 개선이나 모습, 특히 모습이 없는 피부 도움이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만약에 다른 나라 가면 아니면 우리나라 들어가면 한국 화장품 많이 사고 들어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한국 화장 문화에 대해서 그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피부 개선 등 만족하여 사용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 인식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미래의 화장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와 현재처럼 단순히 도구와 손으로 화장을 했던 방법과 달리 현재 발전된 기술로 인해 미래에 상용화될 새로운 화장 방법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LED 아이래쉬 화장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ey're interactive. So left to right, there's also a dance mode. And then there's a sparkle mode. 이렇게 LED 아이래쉬는 속눈썹이 움직임에 따라 반짝이는 정도와 속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페이스 트래킹 프로텍션 매핑 기술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술 발전으로 화장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디지털 미러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보신 기술들처럼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문화도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영향으로 과거의 화장 문화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는 미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미래에는 화장품을 사고 화장하는 데 시간은 단축되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